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로 집을 꼽습니다. 특히 서울의 상급지 아파트는 언제나 오른다는 믿음이 강하죠. 하지만 지금은 모든 자산의 흐름이 예전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단순히 언제든 부동산은 안전하다는 말만 믿기엔 리스크가 큰 시대입니다. 그렇다면 지금 전 재산을 부동산에 넣어도 괜찮을까요? 부동산에 집중 투자를 해도 좋은 타이밍은 과연 언제일까요? 첫 번째, 금리가 충분히 낮고 다시 오를 가능성이 없을 때입니다. 지금처럼 기준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들어가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레버리지 효과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그 수준이 오래 유지될 거라는 확신이 생기면 기대 수익이 이자 비용보다 커지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2026년 초 기준금리가 2% 이하로 내려간다면 레버리지 투자자에게는 실질적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유동성을 푸는 시점입니다. 현재는 NPE에서 NP3로 넘어가는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. NP3는 정부가 직접 돈을 풀어 시장을 살리는 단계인데요. 지원금, 대출 완화, 세금 인하 등 여러 정책이 나오고 있죠. 이게 단기 대응인지 장기적인 방향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. 정책이 본격적으로 유동성 공급 중심으로 돌아선 시점이 집중 투자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신규 공급이 급감하는 시점입니다. 2026년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 아파트 공급량이 줄어들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. 공급이 줄면 희소성이 높아지고 가격은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. 특히 교통, 교육, 생활 인프라가 뛰어난 핵심지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. 공급 감소와 정책 지원, 저금리가 동시에 맞물린 시점이 부동산 집중 투자의 적기로 볼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는 자산 간 가치 흐름이 역전되는 순간입니다. 부동산은 명목 자산이고 금, 비트코인, 달러는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입니다. 최근 몇 년간 이들 자산은 큰 상승을 보여줬지만 언젠가는 조정이 오고 그 시점에서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는 2021년 고점 대비 달러 기준으로 아직도 약 25% 낮은 수준입니다. 이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구간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결론은 이렇습니다. 이제는 올해 집값이 오를까? 를 따질 때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집중 투자가 유효한가를 분석해야 할 시기입니다. 금리가 명확히 낮고 고정될 때, 정책이 유동성 중심으로 돌아설 때, 신규 공급이 줄고 수요가 살아날 때, 그리고 부동산이 다른 자산보다 저평가됐을 때, 이 네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시점이라면 집중 투자 전략도 충분히 타당합니다. 하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높고 정책 방향도 불확실하며 글로벌 자산 흐름이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오히려 자산을 분산하며 관망하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.